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는 예술이다. 부동산 투자를 취미처럼, 음악처럼, 미술처럼 하라. 이렇게 늘 드리는 제 지론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오를 때, 내릴 때, 흥겨울 수도 있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취미처럼 한다면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겠죠. 요즘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 전화 주시면 시원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미처럼 그리고 예술처럼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고민이 있다면 잘 안 되잖아요. 그 고민은 해결하고 또 취미, 예술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인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차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세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꼭꼭 박사의 명강의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각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좋은 투자 마인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에서 활용되는 세 가지 생각이 뭘까? 저는 이게 참 표현을 좀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용어를 이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마인드 툴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지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야 되지, 임장해야 되지, 남의 얘기 들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모든 투자의 세계가 지금 현재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정보가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지고 의사결정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자기 중심이 명확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보가 걸러지는데 시작하는 분들이라든가 자기 중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의사결정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추진하기 전에는 하나의 의견이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투자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동시에 많은 정보들이 접근해 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항상 좋은 부분이 한 50%, 또 나쁜 부분들이 한 50%.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경험치가 모든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이죠. 눈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의 생각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크게 마인드, 어떤 툴, 자기만의 생각해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있죠.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건 학문적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차 대표의 개똥 철학 같은 말이지만 한번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감성적인 툴 하나와 논리적인 툴 하나, 그리고 감각적인 툴 하나. 이 감각을 어떤 사람들은 촉이라고 얘기하죠. 촉이 있다 없다. 너는 참 감이 있다 없다. 과연 요 세 가지 중에서 무엇가 투자에서 필요할까요? 라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 사는 분들은 논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 논리를 쌓는데
10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본업이 있는 분들은 요 일을 주구장창 자기의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 힘을 쏟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투자의 세계는 그만큼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스스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팔까요? 살까요? 파는 시기를 놓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팔았더니 올라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성적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늘 사기를 당할 우려가 많지요. 감성이 뜨거운 사람들은 의사결정과 논리적 감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 너 믿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포기하고 상대를 따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초보들이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 초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층이 있죠. 지인이죠. 친구. 우리 그 다음에 친구, 친척, 가족 뭐 이렇습니다. 대부분 사기의 사건과 아니면 사기를 안 더라도 망조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친구, 친척, 가족으로부터 합니다. 어디를 투자하려고 딱 했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그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이 일에 하긴 했으나 스스로가 초보이거나 아무런 실력 갖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긴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초보가 가서 가족이 돼서 시작하려고 해서 물어보면 무언가 답을 드리죠. 그리고 뭐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망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초보분들한테는 이 지인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시간을 거치는 동안은 가급적이는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함구하는 게 좋거나 그 친구, 친척이 가족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할 대상인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비록 초보이지만 친구나 친척 아는 지인이 그 일에 종사를 했지만 무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일을 해왔다라면 좋은 답을 낼 수가 없는 초보와 같은 답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들은 믿을 대상이기 때문에 실력만 있다면 100%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다라면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실력이 있다라면 모든 걸 맡겨도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인은 감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초보가 니드가 있어요. 나도 뭔가를 몰라서 내 일이 바쁘고 원래 하는 일에 전문 분야가 있어서 많이 바쁘다 보면 욕구, 어떤 니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인들이 가면 그 사람의 니드에 맞는 말을 그냥 해줘요. 그러면 철썩 그걸 믿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지인과 본인이 합쳐졌을 때 이들은 운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투자보다는 실력을 보강하는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은 투자 실패를 하거나 거품 또는 사기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머니에 얼음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다닌다 생각을 하고 뜨거워질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내가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감성을 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한 번은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상담을 하는 사람과 말을 했을 때는 본인이 그냥 동전에 앞면 뒷면 던져가지고 던지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운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오직 감성적 접근하는 툴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논리는 대부분 똑똑한 사람이 하지요. 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무슨 공부 하나 되면은 퇴근하자마자 뭐 9시부터 밥 먹고 나서부터 새벽까지 논리적인 걸 파죠. 아침에 힘들게 해서 갔다 와서 또 논리적으로 파게 됩니다. 주말이 되면은 임장도 하게 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층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초보이나 중수전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주로 강한 자아가 있고요. 대부분 직장인들, 직장인 특히 똑똑한 곳에 아마 뭐 좀 인정받는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강한 자아가 있어서 자기가 다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게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료를 꼭 한번 냅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그 사람마저도 집안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 주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는 똑똑함을 만들어내지만 똑똑한 것보다는 경험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량의 수업료가 들어가고 일정량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논리 정연하시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뒷북을 좋아하죠. 뒷북치기, 뒷북. 남들 하고 나서 꼭 따라가가지고 뒷북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투자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메인 지역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논리, 건축비가 어쩌고 분양가 상한제가 어쩌고 막 지역가치라든가 프리미엄, 선호도에 의해서 상승하는 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직 뭐 건축비에 인건비에 땅값 계산해서 뭐 해가지고 계산은 주구장창 잘하는데 의사결정을 안 해요. 그리고 꼭 투자해서 사람들이 선호한 데는 사지 않고 주변머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변머리 없는 투자를 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수업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층들을 보면은 투자 기회의 상실이 좀 많다. 그러나 감성적인 분보다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망할 일은 없다.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타이밍을 못 잡아서 가격이 올라가서 하지만 이분들은 안정적인 기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더라. 왜? 투자 기회를 늘 상실하기 때문에. 팔아도 왜 팔아야지부터 계산을 하다가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1,000만 원을 더 벌고 2,000만 원 더 벌려다가 한 1억, 2억 빠지면서 또 팔 기회가 없죠. 투자 기회를 상실한다는 건 또 역시 매각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상실 하다 보니까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반대로 요 논리적인 분들은 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보통 남편들에게 있는 현상이죠. 남편들은 항상 논리 정연하다. 반대로 이 가장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촉이 좋습니다. 이 감은 무언가 말할 수는 없어요. 수학적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감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투자가 아니라 1, 2년, 2, 3년에 나타날 징조를 나타내는 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계산이 불가하다. 다만 무엇 감을 느낄 수 있느냐? 무언가 선호도가 증가하고 어떤 일에서 호재들의 변수가 주는 시장의 느낌은 안다. 이 촉이 좋은 사람들이 되려면 일정한 경험도 좀 필요하죠. 그러나 초보가 촉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어떤 기타의 어떤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멘토를 만나도 이 감이 좋은 사람은 제대로 만나요. 꼭 감이 없는 사람들, 감성적인 사람들은 멘토를 만나도 희한한 사람들, 꼭 그 업계에서 뭐 1등이나 2등을 만나서 좋은 현답을 찾아가는데 본인이 멘토가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고 그냥 사는 게 저기 좀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러한 멘토들 만나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강남에 투자사를 강남의 분위기와 이런 감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공덕, 용산 뭐 이런 감을 있는 사람들 감각과 전혀 별도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과 어떤 지방의 감이 틀린 것도 또 틀려요. 또 지방도 투자해본 사람이 지방에 감이 있는 거지 입으로 지방을 얘기하고 서울에만 있는 사람들은 또 지방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생각의 움직임, 선호도에 그다음에 교육의 교통에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감지해내는 거죠. 이 변화가 가격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라는 감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을 이 감과 촉이 좋은 사람들은 적어도 중수와 고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논리와 감성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좋은 멘토가 돼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요. 감이, 촉이 좋은 사람들은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다면 이쪽은 좀 유연성이 있는 부드럽게 의사결정, 좀 플렉서블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유연성은 투자에서 좋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유연성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멘토를 활용할 줄도 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들을 집을 사놓고도 또 이게 방향을 보거나 또 약간 좀 직관이다 풍수 보는 사람한테 내가 이사 가는 방향이 맞겠느냐. 그리고 사놨지만 안 맞으면 무언가 변형과 변화 거기에 대한 애군이 있다 하면 그걸 가로막는 방법을 찾고 집안의 배치를 통해서 풍수를 막기도 하죠. 뭐죠? 생각에 대한 안정감, 유연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실전 능력이 우수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초보가 처음부터 실전과 능력이 우수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보님들은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온 걸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질시성을 끌어내므로써 그걸 활용하는 초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좋은 인연과 좋은 인맥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 능력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는 우수한 사람을 활용하고 스스로 실전 능력을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감이 좋은 분들은 본인 일에서도 개별적으로 성공을 하고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도 성공을 하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이 친구를 만나고 또 혹시 젊으신 분들, 사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의 간격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투자의 세계만큼은 감성적인 걸 반드시 버리시고 논리와 감각을 두 개를 어우러지게 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